안녕하세요, RC친구입니다. 오늘은 많은 장점과 뛰어난 가성비를 갖춘 제품들을 준비했어요. 사실 이 회사의 제품들은 작년부터 많은 리뷰 요청이 있었는데 국내 수입사가 없어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국내 최대 규모를 가진 용산 RC에서 드디어 이 회사의 제품들을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가격도 제법 저렴한 편이고 무료 AS라는 엄청난 혜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초보자와 입문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네요. 다만 이 회사의 제품들은 내구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초기 불량이 아닌 이상 AS를 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종류는 다양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3그룹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격별로 보급형과 고급형, 최고급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이즈별로 나눌 수도 있고 장르별로 나눌 수도 있지만 1대14와 1대16은 사이즈의 차이가 크지 않고 이 사이즈에선 장르의 구분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격에 포커스를 맞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보급형과 고급형 각 한 대씩 다룰 거고요. 최고급형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제품을 선택해도 차량에 사용된 전자파트의 스펙이 비슷하기 때문에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다른 것보다 구성품의 차이가 가장 크고요. 차량에 사용된 파트의 소재가 조금 다릅니다. 이 차이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 리뷰하는 차량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즐길 수 있는 차량인지 실제 주행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차량은 사이즈도 비슷하고 전자파트의 스펙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최대 속력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주행의 안정감은 고급형 모델이 훨씬 더 좋았어요. 보급형 몬스터 차량은 차고도 높고 차체 크기에 비해 휠 타이어가 크기 때문에 가속이 붙을수록 주행의 안정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장르의 특성이지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몬스터 트럭은 이 커다란 바퀴를 활용해 다른 장르로 할 수 없는 다양한 스턴트가 가능하고요. 주행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어디서든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고급형 모델은 보급형 모델에 비해 무겁고 차고도 매우 낮기 때문에 주행 환경에 제약도 있고 점프 같은 스턴트도 어렵지만 순정보다 전압이 더 높은 배터리를 사용해 더 빠른 속력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기어란 스케일과 빠른 속력을 원한다면 고급형 모델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고급형 모델은 랠리카라는 컨셉을 갖춘 차량으로 드리프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 전용 제품들처럼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드리프트는 가능하죠. 하지만 온로드에서 즐기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온로드에선 타이어의 소모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이죠. 이왕이면 실제 랠리카처럼 오프로드에서 즐기는 게 좋아요. 다만 오프로드 주행은 노면 상태를 충분히 체크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행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턴 본격적인 제품 리뷰를 진행해 볼게요. 먼저
보급형과 고급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성품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보급형 모델은 차량 본체와 조종기, 배터리, 충전기, 기본 공구 등 RTR 세트에 기본만 갖추고 있지만 고급형 모델은 기본 세트 외에 휠 타이어 2대분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세트는 플라스틱만으로 구성된 드리프트 전용이고 나머지 한 세트는 오프로드 전용 제품이에요. 그리고 차량 본체 구성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기본 골격은 비슷하지만 고급형 모델이 조금 더 많은 메탈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급형 모델은 메인 프레임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고급형 모델은 두툼한 두께를 갖춘 메탈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추가로 아르마 제품에서 볼 수 있는 붉은색 메탈 토크바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급형 모델의 경우 촉 바디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고급형 모델은 촉 바디까지 풀메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급형 모델의 경우 프론트 범퍼가 조금 더 든든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보급형 모델이 없는 자이로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이로 파트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저가형 제품들과 달리 독립적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 나중에 다른 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바디 파트에서도 제법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하지만 차량의 성능과 관련된 파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터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성능의 차이를 보일 만큼은 아니에요. 고급형 모델이 메탈 파트를 포함해 조금 더 많은 옵션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보급형의 구성으로도 내구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되는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보급형 모델은 몬스터 트럭의 컨셉을 갖추고 있어 고급형 모델로 달리기 힘든 환경에서도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 면에선 보급형 모델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급형 모델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바디 디자인은 전형적인 몬스터 트럭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요. 디자인은 평범하지만 다른 저가형 제품들이 없는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바디의 내구성을 크게 증가시켜주는 프로텍터들을 갖추고 있고요. 바디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탈부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바디 안쪽에 롤 케이지까지 있어 내구성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장점들은 저가형 제품에선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비록 한 발이긴 하지만 LED 라이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3000월 버튼으로 제어도 가능하죠. 한 발이긴 하지만 바 스타일이라 야간에도 길을 밝힐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밝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빠른 차량들은 LED가 아무리 좋아도 라이트를 믿고 야간에 빠르게 주행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휠 타이어는 몬스터에 걸맞는 거대한 크기를 갖추고 있고요. 옵셋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와이드너 효과까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품질과 내구성도 준수한 편이라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량 내부도 살펴볼게요. 이 차량은 전반적인 품질과 마감이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에요. 제가 정말 많은 브랜드의 저가형 제품들을 다루어 보았는데 이렇게 완성도 높은 제품은 저도 처음이에요. 타사의 저가형 제품들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가격 대비 품질은 원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수준이죠. 이 정도 품질은 같은 저가형 제품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대기업 제품들과 경쟁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먼저 전자 파트는 강력한 브러시리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배치와 선 정리도 정말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압을 조절하는 전자 변속기는 45A 제품이 장착되어 있는데 최대 3셀까지 지원 가능한 모델이고요. 메인 모터는 볼트당 4200번의 회전수를 가진 브러시리스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메인 모터엔 방열판과 쿨링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 문제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좌우 조향을 담당하는 서버 모터는 정확한 스펙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제법 세밀한 조향이 가능했고 스피드도 이 정도면 매우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차량은 배터리를 고정하기 위해 벨크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탈부착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타입의 2셀 배터리가 제공되고요. 1050의 용량과 25C의 방전율을 갖추고 있어요. 트레이 사이즈도 넉넉한 편이라 다른 배터리도 얼마든지 넣을 수는 있지만 고정이 어려워요. 물론 간단한 튜닝을 통해 벨크로 타입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추가 배터리가 필요하다면 순정 배터리가 편하겠죠. 충격 흡수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촉은 스프링과 오일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사의 비슷한 제품들보다 품질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샤프트의 굵기가 1대10 차량만큼 굵기 때문에 내구성도 상당히 좋고요. 움직임 또한 오일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법 뛰어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MJX의 차량들은 다른 메탈 파트들도 매우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사실 저가형 제품들은 촉도 그렇고 다른 메탈 파트들도 구색을 갖추기 위한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차량들은 다른 목적이 아닌 고가의 전문 RC카 제품들처럼 정말 내구성을 위한 목적이라는 걸 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메탈 파트들이 정교함은 물론 차량 사이즈에 비해 굵직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이 정도 굵기는 보통 1대10 정도의 크기는 돼야 볼 수 있는 사이즈예요. 마지막으로 회전이 발생하는 내부 기어들도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은 열과 회전이 발생하는 디퍼런셜 파트 역시 매우 뛰어난 품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교함은 말할 것도 없고 기어 피치도 정밀하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저가형 제품들의 경우 기어 피치가 너무 타이트한 제품들이 많아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 차량은 기어 피치까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비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유지 보수도 다른 저가형 제품들보단 한결 수월할 것 같네요. 이제 고급형 모델도 살펴보겠습니다. 고급형 모델은 랠리 장르의 컨셉으로 바디가 바퀴까지 모두 덮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디 사이즈가 보급형에 비해 훨씬 크고 디자인도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장착된 LED 라이트도 보급형 모델보다 훨씬 더 많고 화려합니다. 3채널 버튼으로 켜고 끄는 건 물론 비상등을 연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향 방향에 맞춰 깜빡이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보급형 모델처럼 클립 방식은 아니고요. 바디핀을 사용하는 구형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바디 안쪽에 롤 케이지 같은 건 없지만 차량 본체를 감싸주는 이너바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너바디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차량 본체에 유입되는 이물질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건 아주 고가형 제품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구성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프로드 차량을 굴리고 있는 유저들은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고급형 모델은 촉 바디까지 메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형 모델과 성능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내구성은 조금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움직임도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기본 타이어는 오프로드보단 온로드에 적합한 제품이 장착되어 있어요. 고급형 모델은 오프로드형 휠 타이어도 추가로 제공하기 때문에 주행 환경에 맞춰 교체해주면 됩니다. 고급형 모델은 어떤 배터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벨크로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보다 용량이 훨씬 큰 배터리도 얼마든지 장착할 수 있어요. 자, 마무리할게요. 고급형 모델이 가격 차이만큼 더 많은 구성과 더 많은 옵션, 더 많은 메탈 파트로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성능과 실제로 체감되는 내구성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사실 가격 차이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격보단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로드와 오프로드 어디서든 편하게 즐길 수 있고 몬스터로 할 수 있는 스턴트까지 경험해보고 싶다면 보급형이 좋을 것 같고요.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드리프트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고급형 모델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